아두이노야 놀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두이노란 무엇인가, 아두이노 소프트웨어가 무엇인가, 또는 기본 구조와 역할, 명칭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아두이노를 작동시키는 스케치와 코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충 감은 오시겠지만 간단한 예제를 실행해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두이노는 아주 작은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컴퓨터가 작동하게 하려면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명령어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로 명령을 해야 알아듣겠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서로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각국의 언어를 사용하듯이 컴퓨터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를 코드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두이노가 알아듣도록 스케치한다는 것은 이런 코드들을 아두이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합하고 배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케치의 기본 구조를 간단하게 이해하고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의 목표는 아두이노 스케치 소스의 기본 구조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두이노를 연결할 수 있다 입니다. 하나로는 아두이노 기본 구조, 두 번째 코딩 맛보기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코딩을 하기 전에 예제 기본 소스가 있어요. 그 소스를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기본 구조는 이미 다 배우셨지만 에디터 창을 실제로 우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에디터 창에 들어있는 각각 명령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전처리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처리 부분. 자, 여기는 보이드 셋업 부분인데 초기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이 보이드 셋업에 한 번씩 다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자, 보이드 루프. 여기는 한번 선언된 초기화 부분에서 한번 선언이 된 그 다음에 명령어들을 계속 반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복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처리 부분 다시 한번 컴파일 하기 이전에 미리 처리되는 문장으로 선행 처리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코드가 굉장히 짧아요. 짧으니까 뭐 주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겁나게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내가 똑같은 말을 계속 타이핑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전처리 부분에다가 한번 딱 선언을 해주면 이 전처리 부분에 의해서 셋업이든 루프든 모두 쉽게 간단하게 줄임말, 한마디로 단축키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초기화 부분, 셋업.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한번 선언을 해야 된다고. 루프에서 내가 어떤 반복 실행, 진짜로 명령을 너 불 꺼, 켜, 뭐 이런 식으로 가, 서 이런 걸 하고 싶을 때 너라는 이 주체에 대해서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꼭 선언을 해주는 곳이 이 셋업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꼭 실행을 한다. 이게 바로 셋업입니다. 자, 반복 부분, 루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한번 선언한 내용을 무한대로 반복을 합니다. 무한대로. 그래서 1초 동안 불을 켜, 1초 동안 불을 꺼라고 나는 한 번씩만 입력을 했지만 루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불 켜고, 한 번 끄고, 한 번 불 켜고, 한 번 끄고, 언제까지? 내가 전원을 차단하기 전까지 계속 깜빡이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다음.
코드 설명. 자, 스케치 하나는 몇 개의 기호들이 있는데 이런 기호들마다의 의미를 좀 알아야겠죠? 자, 먼저 1번. 1번은 무슨 의미냐? 짝대기 두 개가 짝짝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 뒤에 뭐라고 글씨가 뭐라고 나오죠. 자, 그렇다란 얘기는 이 뒤에 내용은 컴퓨터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람한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한 번만 실행하는 셋업 코드 명령어를 여기다 입력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석. 주석이 뭐예요? 프로그래머한테는 설명을 해주는 거야. 여기는 어떤 부분이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명령어를 썼어 라고 프로그래머는 알면 좋지만 컴퓨터한테는 필요가 없는, 한마디로 코드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는 명령어입니다. 코딩에는 전혀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주석 뒤에 보시면 또는 명령어가 끝나고 난 뒤에 세미콜론이 붙어요. 이거는 우리 이제 글쓰기에서 마침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드나 명령어가 하나가 끝났을 때 그 줄의 끝부분에 꼭 붙여줘야 돼요. 컴퓨터는 이거 하고 이거 해라는 게 없어요. 이거 해. 그러면 그거 하나를 끝내야 돼. 앞으로 가. 그럼 앞으로 가는 걸 하나 끝내야 돼요. 그러면 그 끝내는 거에 대해서 세미콜론을 해 주셔야지만 다음 동작을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중괄호죠. 중괄호가 보시면 셋업에도 처음 시작할 때 하나, 끝에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루프도 처음 시작할 때 하나, 끝에 하나 이렇게 들어 있어요. 요 사이에 내가 입력하고 싶은 명령어들을 넣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괄호는 동작시키고자 하는 명령어를 입력시킬 때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중괄호 같은 경우에는 동작별로 중괄호가 계속 늘어나기도 줄기도 해요. 하지만 반드시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렇게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코딩 맛보기.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아두이노가 뭔지, 아두이노는 어떻게 실행을 하는 건지, 뭐 스케치란 프로그램도 대충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알아봤으니까 한번 실제로 우리가 코딩을 한번 해보죠. 자, 그림과 같지?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와 컴퓨터를 연결할 USB 케이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아두이노에게 명령어를 전달하고 입력할, 코드를 입력할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이 여기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우리는 실제로 아두이노 보드가 1초마다 깜빡이는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서, 코드를 입력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아두이노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새 파일이 열리게 되는데 보이드 셋업과 보이드 루프가 블랭크로 열리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건 뭐다? 아두이노 스케치의 셋업 부분에 초기화 명령어, 어떤 핀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13번 핀을 쓰겠다, 어떤 모드로 쓰겠다, 아웃풋, 출력 모드로 쓰겠다를 선언해 주시고, 루프에는 뭘 넣어줘야 된다? 13번 핀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어떻게 반복해서 사용할지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아두이노하고 컴퓨터를 서로 연결을 해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좀 전에 입력한 코드를 뭐 해야 돼요? 먼저 확인, 컴파일을 해줘야 되죠.
우리가 쓴 프로그램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로 변환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USB 케이블을 통해서 아두이노 보드에 명령어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면 어떻게 돼요? LED가 막 빠르게 깜빡이는 게 보이시죠? 막 깜빡이가 빨라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명령어가 다 전달이 되면 1초에 한 번씩 깜빡 깜빡 깜빡이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명령어가 제대로 전달이 됐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에 뭐 명령어를 다시 수정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뭐 어쨌든 간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는 하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뭘 한다? 저장 버튼을 눌러서 세이브를 시켜줍니다. 아셨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업로드한 이 코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주석을 달아볼까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석은 내가 작성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판단하고 수정을 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뭐 내가 한 거라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짧은 코드에는 뭐 주석이 의미가 없어요. 한눈에 봐도 다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뭉쳤을 때 버그를 잡는다든지 흐름을 이해하기에 주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으셨나요? 자, 보시면 핀 모드 내가 몇 번을 쓰겠다 이 뜻이죠. 나는 너의 디지털 출력 핀 중에 13번을 사용하고 싶어. 13번을 사용하고 싶어. 그래서 13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컴마 13번 핀을 출력으로 쓸래. 그래서 아웃풋이라고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 선언한 애를 어떻게 쓸 건지 이렇게 해봐 이 뜻이에요. 자, 계속해서 반복해야 해. 루프라는 의미가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의미죠. 자, 뭘로 13번 핀을 하이로 5V를 줘서 키고 싶어 이 뜻이에요. 몇 초 동안 킨 상태에서 1초 동안 기다리래요. 그리고 끄고 싶어. 몇 초 동안? 1초 동안 끄고 싶어. 이거를 언제 요 중가로 사이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한 바퀴 돌고 다시 또 올라가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껐다 켰다를 1초마다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주게 되면 여러 사람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각자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 프로그램과 같이 응용을 했을 때 틀린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한마디로 버그를 수정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두이노 기본에 대해서 배웠고요. 코딩을 하는 맛보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